자, 여기서 일단은 봅시다. 일단 저기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로 나누고 쪼개는 거죠. 구성 요소로. 그러면 자료에서도 일단 구성 요소로 나누고 쪼개야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뭐냐면 이 자료, 통계 자료, 보통 자료라고 하면은 통계 자료가 나와요.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림 자료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강 나오면은 애들이 좀 어려워하지. 근데 어쨌든 주로 나오는 게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를 보는데, 통계에서 그래프로 주든 숫자로 주든 막 이렇게 줄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은 이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찾는 거야. 결론을. 자료의 결론이 뭐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미국 주요 기업 해외 수익 및 납세액 194쪽에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해외 수익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회색으로 해외 수익에 대한 납세액이 되어 있죠.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해외 수익이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납세액을 보면은 자 154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수익이, 근데 납세액은 17억 달러, 한 10% 정도 되죠. 그리고 애플, 야 장난 아니다. 130억 달러인데 1억 달러밖에 돈 안 내네. 그지? 좀 많이 내는 데가 화이자 같아요. 화이자는 120달러, 120억 달러인데 이제 21억 달러 되니까 한 18% 정도. 자, 83억 달러 시스코, 4억 달러. 이 정도 되죠. 한 0.5%, 5%. 그리고 이런 정도 되는 5%가 해서. 그래서 20%가 채 안 되죠. 수익에 대해서 납세액 내는 게. 10%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결론이라고, 요 결론은 뭐, 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자료를 통해서. 해외 수익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해외 수익 대비 납세액이 어느 정도다? 납세액이 약 10%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죠. 자, 근거를 놓고 보면은 이 결론 또는 이유,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게 아직 요것만 딱 보고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해외 수익 대비 납세액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미국만 놓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적은지 많은지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요게 근거가 될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결론으로 나아가면, 근데 요걸로 결론을 잡으면은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10%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저 비율을 찾아갖고 얘기를 해주면 돼, 대략적으로. 그지?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데는 뭐냐, 이게 1%도 안 되죠. 그지? 애플 같은 데 1%가 안 되고, 최고 많이 내는 데가, 어디쯤 될까? 아까, 화이자가 아니라, 화이자가 좀 많이 내네. 화이자는 한 10%에서 17% 정도, 이 정도 내죠. 이 정도 내고, 펩시가 좀 많이 내는군요. 펩시가 한 20% 정도 내는 거지. 0.6%에서 20%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특징적인 숫자들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 특징적인 숫자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납세액이 제일 작은 어디? 애플 같은 거. 그리고 가운데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가장 큰 아까 펩시 같은 거. 그리고 특징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서 써야 된다. 일반화시키기. 뭘? 자료의 특징들. 이 특징을 일반화시키는 거야. 요것이 뭐다? 이게 결론 찾는 거야. 자료의 결론 찾는 거야. 분석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나열하는 것은 자료를 읽는 거야. 자료를 읽은 다음에 그 자료에서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라고. 그지?
이게 결론이야. 그리고 이게 시간별로 나타나면은 시간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추세라고 부르는 거지. 그 추세가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시키고 이 일반화시키게 된 이유, 이렇게 결론을 유도한 이유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료상의 근거로. 요것은 뭘로? 구체적인 숫자별로 서술하는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료 분석은 어디까지? 이렇게 결론하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기 결론하고 이유 이거 뭐라고 썼나요? 무슨 구조라고 했어요? 논증구조. 알겠지? 논증구조로 간결하게 자료를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시문 요약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이게 LG 화학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LG 화학. 주식을 다시 사고 싶은. 얘네들의 주가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LG 화학의 주가는 어떻다? 상승한다. 그럼 이유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렇게 상승의 근거가 뭐야?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야?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시작점보다 끝점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지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기서도 자료상의 근거를 제시할 때 좀 더 분석적으로 해. 어떻게 구성 요소로 나눠봐. 구성 요소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주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주기별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끊어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되겠지. 고점과 고점을 이용하면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저점과 저점을 이용하면 어때요? 올라가고 있지. 그럼 이제 그거는 뭐야?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 해서 뭐 이제 몇 퍼센트 상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분석이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결론으로서의 현상,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 상승의 이유는 뭘까? 또는 상승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치? 이 상승의 현상이 이게 어떤 현상인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났지?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걸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물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세계 경기가 호황이야, 호황. 물론 아니죠, 지금. 그렇진 않은데 지금 세계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 해운회사도 뭐 지금 한진해운도 지금 파산 막 이러고 있는데 청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다고 합시다. 세계 경기가 호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또는 뭐 얘네가 뭐 했다. 새로운 특허를 뭐 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특허 때문에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정책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 세계 경기도 안 좋고 특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녹색 성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 배터리, LG 화학, 그지?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거야. 현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이거 딱 보면 그래프는. 근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묻는 거. 요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그지? 이게 설명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했었지. 논증하고 설명 구별할 때. 그지? 설명하는 거야. 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해석하는 자 과정이에요. 이것도 과학적 설명이라고 그래. 물론 설명은 이것만 설명이 아니에요.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도 있어요, 위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석이야. 해석의 뜻은 뭐냐면은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해석이야. 자, 그러면은 이 애조화학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재심은 가를 바탕으로 얘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줄 수 있어. 예. 그럼 재심 가에다가 세계 경기 호황이 요거하고 뭐 주가가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하고 관련된 그런 재심을 주는 거야. 재심은 나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놓고 재심은 가와 나를 활용해 얘를 설명하시오. 해석하시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하고 해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같지는 않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런데 요게 요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석까지 완전히 나눠서 보는 것은 이제 좀 상위 학교들 연대 같은 데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하면은 분석에서 해석 단계까지 가는 것이 좀 많이 있죠. 밑으로 가면은 분석하고 해석을 좀 이제 섞어서 써버리냐. 근데 연대 같으면 이렇게 줘. 그리고 성균관대도 해석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자료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까지 제시를 하는 것,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196쪽에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자료 분석인데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자료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료 유형은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 자, 자료 유형에 따른 한번 분석을 봐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볼 것이 횡단면 자료. 횡단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시간, 어떤 한 시간이 포인트로 주어진 거야. 포인트로, 점으로 주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 하에서 어떤 그 대상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이걸 보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의 변화가 없어요.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고 부르는 거야. 그건 좀 이따 보고.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을 보세요. 이게 지금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죠. 연도는 없는데 이게 같은 연도, 거의 이런 경우는 보통 동일한 연도를 놓고 봐요. 그걸 연도를 포인트라고 보는 거야. 하나의 포인트로. 자, 그랬을 때 제조업이 기준이죠. 그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의 현황이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국은 서비스업 전체가 어떻게 돼요? 66, 생산성이 66이야. 프랑스는 91, 독일은 93, 일본은 96, 미국은 88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제조업 대비 생산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제조업 100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66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사실 잘 몰라. 제조업 대비로 봐서는 낮은데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을 준 거란 말이야. 그지? 요거하고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횡단면 자료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까지도 찾을 수가 있어. 보면은 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아지게 만든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서비스업 생산성이 가장 낮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서 나타나지.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데서는 어때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152, 161, 180, 165. 일본은 뭐 350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운수, 창고, 통신업도 마찬가지예요. 86이죠 우리나라. 다른 데가 92, 91, 106, 101 해서 그래서 80%에서 90%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분의 1, 절반 정도, 2분의 1을 50% 수준밖에 안 돼. 다른 국가들에 비했을 때.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횡단면 자료라고 해.
시계열 자료는 이제 시간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오는 거야. 횡단면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일단 특징. 숫자에서 큰 숫자, 작은 숫자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일단 제조업이 100이고 서비스업이 66인 걸 알 수 있고, 서비스업을 세부 항목들로 나눴을 때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이 항목을 볼 수가 있는 거지. 29라고. 그지?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201쪽을 봅시다. 횡단면 자료의 분석 예시인데 이제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경우야. 대상이. 자, 봅시다. 다음 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가상적 결과다. 총 200명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100명씩 나뉘어 상황 1과 상황 2에 배정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 1은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의 선택이고, 상황 2는 손실을 줄이려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자료 분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계 자료 또는 이제 실험에 의한 통계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실험이죠. 자료의 제목 또는 주제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이 제시문에 나타나. 이런 것들이 이걸 꼭 활용할 거야. 뭐해? 여기에서 이것을 주제어로 삼아라. 그래서 뭐 하라? 이것을 결론에 활용하라. 결론에 활용해서 이제 쓰라는 거예요. 결론 주제 문장을 쓸 때 꼭 이런 걸 활용해서. 자, 봅시다. 여기서는 뭘 알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위험의 감수 정도를 알기 위한 거죠. 감수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아보면 됐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대. 그래서 상황 1에서는 뭘 했습니까? 상황 1에서는 총 200명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100명씩 나뉘어 상황 1과 2에 배정이 됐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야. 여기서는 이익 추구야. 상황 2는 여기서는 손실을 줄이려는 거야.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황 1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이익은 11,000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얻는 1만원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80명은 B를 선택했다. 상황 1에서 뭘 선택했다? 사람들이 B를 선택했대요. B를. 얘가 어떤데? 기대 이익이 얘가 1만원이야. 기대 이익이 1만원이야. 기대 이익이 1만원으로 어떤데? A보다. A는 얼마? 1.1만원인데 요거보다 작은데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표를 보니까 어때요? 10%의 확률로 11만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11만원 곱하기 0.1 해서 기대 이익이 1.1만원이 나오죠. 이거 20%밖에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100%의 확률로 1만원을 얻는다.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금액은 작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기대 이익이 1만원인데 더 작은 걸 선택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야. 손실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상황 2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손실은 11,000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이렇게 되는 1만원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75명이 A를 선택했다. 여기도 75%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A를 선택했는데 기대 손실이 여기서는 얼마예요? 11만원 곱하기 0.1에서 1.1만원이에요. 기대 손실이. 기대 손실이. 그지? 그런데 B는 기대 손실이 더 커. B는 기대 손실이 1만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을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갖고서 결론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뭐 달라졌죠? 어떻게? 위험 감수하고 관련해서 위험을 감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지?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야. 80%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지? 여기에서는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라서 80%의 사람들이 기대 이익이 더 작지만 보다 확실한 이익인 1만원 이것을 보장하는 B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지? 그 다음에 근거 두 번째, 여기서 손실 감소 상황에서는 상황 2에서 사람들은 기대 손실이 더 큰 1.1만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근거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어는 어떻게? 제시문에 있는 실험의 주제나 목적을 통해서 서술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넘겨봅시다. 203쪽에 있는 거. 다음 표를 보고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가 계층 이동성이 높은지 판정하시오. 여기서 사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층 이동한다는 얘기는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간다거나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거죠. 그지? 이 문제 이거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집단을 비교하는 상황이야. 여기서 보면은 A국하고 B국하고 이제 봤을 때 계층 이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인 SES,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인 SES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면은 계층 이동성이 높겠지. 그지? 만약 같으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 상류층이야. 자식도 상류층이면은 계층 이동을 안 한 거죠. 부모가 상류층인데 자식이 하류층으로 떨어지면 계층 이동한 거지. 부모가 하류층이야. 근데 자식이 상류층이 돼버렸어. 그러면 계층 이동성이 높은 거죠.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국가 같은 경우에 계층 이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결론. A국가는 계층 이동성이 사실 A국가만 보고서는 높다 낮다 얘기를 하긴 어렵지. B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계층 이동성을 볼 때 자녀의 모든 SES 이거 봐봐. 부모의 SES가 1, 2, 3, 4로 있고 자녀가 같은 걸 볼까? 부모의 SES가 1일 때 자녀가 1인 경우 0.33. 그지? 여기서 0.33 나오지. 그 다음에 부모가 2일 때, 여기는 부모로 합시다. 부모, 자녀하고 똑같은 거. 부모하고 자녀가 똑같은 거. 부모가 2일 때 얼마야? 0.28. 부모가 3일 때 똑같은 경우 0.27. 부모가 4일 때 0.35. 그렇죠. 이게 A국가지. A국가. B국가 봅시다. 부모가 1일 때 1일 확률 0.41. 2일 때 0.32. 3일 때 0.31. 4일 때 0.45. 어때요? 여기서도 이게 높고 여기서도 이게 높고 여기서도 이게 높고 이게 높네. 이거 뭐가? 같은 확률. 자녀의 뭐가? 자녀의 SES가 부모의 SES와 같은 확률이. 같은 확률이 어떻다? 모든 계층에서 B국이 더 높다. 그러니까 B국이 계층 이동성이 낮고 A국이 계층 이동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여기서는 요게 결론이지. 그러니까 A국이 계층 이동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은 자녀의 SS가 부모의 SS와 같을 확률이 B국가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키려면은 이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돼. 모든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이해되지?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상관관계를 찾는 것도 있어요. 상관관계.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04쪽을 보세요. 횡단면적의 분석 예시에서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X축은 뭘 표현하고 있어요? 성평등 지수를 얘기하고 있죠. 성평등 지수를. 그리고 합계 출산율, Y축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무슨 삼보도처럼 점으로 찍어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평등 지수라고 하는 거 주석 달린 거 자료에서 주석이 있으면 주석에 유의하세요. 의회 내 여성 의원의 공적, 사적 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그리고 여성 전문직 및 고급 기술직 비율,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0.55 정도가 되고 합계 출산율은 1.2명도 안 되네. 1.1명, 1.08명쯤 되겠다. 그지? 엄청 낮아요. 여기서 보면 점으로 찍혀 있는데 얘네들이 점이 이렇게 분포가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심선을 그었지. 중심선. 이게 대략적인 상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중심선에 더 많이 모여 있으면은 비례관계가 더 확실하게 성립을 할 텐데. 자,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쭉 그어본 거야. 그거 줬어. 원래 자료에 이렇게 줬어.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아일랜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 또는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 중심선 주변에 모여있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지? 이게 자료의 결론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관관계를,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지표에서 상관관계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열 자료.
이 시계열 자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특징이 어떤 대상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시계열 자료. 그러니까 경향의 변화가 중요하죠. 여기서. 자 봅시다.